VR 콘텐츠 개발 과정 프로젝트 드로워 발표를 맡은 팀장 박동현, 팀원 이시훈, 팀원 신현진. 발표의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절차 및 방법, 프로젝트 주요 기능 수행 및 결과, 마지막으로 보안 요소 및 소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서 캔버스처럼 그림을 그린다는 틸트 브러쉬에서 많은 영감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PC 게임에서 제한된 무기로 전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 전투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목적은 오큘러스를 활용한 몰입형 콘텐츠 제작이었습니다. 플레이 인원은 최대 4명이고 기대 효과는 VR 기기를 활용한 몰입감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VR 아트에 대한 사용자 관심 증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은 유니티, 포톤, AWS3, 비주얼 스튜디오, 맵 디자인은 마야, 그리고 UI는 포토샵, 일러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소스 코드는 GitHub을 통해 관리를 하였으며 전체적인 일정은 노션과 슬랙을 이용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VR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큘러스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팀장 박동현, 저는 기획 및 일정 관리, 그리고 브러쉬 드로잉 구현, 무기 생성을 맡았습니다. 이시훈 팀원은 네트워크 상호작용, 맵,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UI 디자인을 맡았고, 신현지 팀원은 프로젝트 관리, 캐릭터, AWS 연동, UI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절차는 이렇습니다. 1주차에서 2주차까지는 기획 및 일정을 계획을 하였고요. 2주차에서는 간단한 기능 구현과 UI 및 맵 디자인이 들어가서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컨셉을 잡았습니다. 4주차 때는 포톤 네트워크 및 AWS 연동을 하여 저희의 메시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 4주차에는 점검 및 보완을 하여 저희들의 오류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6주차 때부터는 사운드 및 이펙트를 넣어서 게임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입니다. 먼저 팔레트와 브러쉬를 이용해서 나만의 무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림을 그려 저희의 무기를 그리고 머지를 설치를 하여서 총구 방향과 어떤 무기를 쓸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리고 나게 된다면은 총구는 저희의 위치값이 다르기 때문에 튜토리얼을 진행을 한 후에 이제 전투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투 씬에서는 1층과 2층 리스폰 지역은 랜덤하게 생성이 되며 컨셉은 SF 테마로 잡아서 좀 더 레이저와 저희의 이미션에 맞는 무기와 잘 어울리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입니다. 드로잉 메쉬 버전입니다. 브러쉬의 위치 기준으로 버텍스를 먼저 생성을 하였습니다. 버텍스는 라디안 값과 코사인, 사인 값을 적용을 하여 버텍스 위치를 하였고, 일정 간격 초과 시 버텍스를 다시 생성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버텍스를 서로 연결해서 메쉬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메쉬의 면은 포인터를 룩겟 처리를 하여서 회전 값을 넣어 면이 일정하게 생성되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수직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면이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구면 선형 보관을 활용을 하여서 급격한 꺾임 현상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메쉬를 만들고 무기를 생성하게 된다면 저희는 배틀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다른 플레이어들한테는 저희의 메쉬가 보이지 않는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만든 메쉬는 로컬에만 저장되어 있을 뿐 다른 분들한테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메쉬와 재질을 넘기기 위해서 GLTF 포맷으로 저희는 변형을 하게 되고, 그 포맷은 사용자의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AWS S3 버킷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게임 룸에 접근하게 된다면은 다시 S3 버킷에서
파일을 받아와서 그 파일은 GLTF에서 메쉬로 변형하게 되고, 그 파일은 게임룸 안에 들어있는 사용자와 일치하게 시켜서 위치나 이런 것들을 동기화하게 됩니다. 이때 유저가 밖으로 게임을 진행하다가 나가게 된다면 유저의 이름과 S3에 들어있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오브젝트를 삭제를 하고 게임은 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뒤에 저희는 이제 보안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적화와 빌드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수정을 하고 좀 더 자유롭고 깔끔한 게임을 만들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개인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팀전을 구성을 하고 랜덤 입장이 아닌 원하는 방 선택 기능을 구현을 하여서 저희가 원하는 인원과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저희가 총기로만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을 해가지고 더 전략적이고 팀과의 다양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과 브러쉬를 맡은 박동혜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제가 만들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어서 더 애착이 갔고, 또 앞으로 제가 다른 곳에 입사를 하거나 공부하게 되더라도 좀 더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저는 포톤 네트워크를 주로 맡은 팀원 이시훈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어려운 상황을 발생하였지만 팀원들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캐릭터 연동과 AWS 연동을 담당한 신현지입니다. 역시 최종 프로젝트다운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과 다르게 어려움이 많았고 오류도 계속해서 발생했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과 팀원들 덕분에 바로 해결할 수 있었고 결국에 최종 시험까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팀 룰루랄라 프로젝트 드로우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스트림의 상현태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7주라는 시간이 사실 긴 시간이 아니라서 뭐 기획하고 리소스는 아마 외부에서 수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프로그래밍 구형,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나 서버 사이드 하는 데 있어서는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감안해서 나온 결과물을 아까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봤는데 일단은 그 뭐랄까요, 내가 써야 될 무기를 그려서 획득한다는 방식은 사용자한테 좀 관심을 유발시키기에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그 FPS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쏘고 피하고 어떻게 보면 순발력을 좀 요하고 집중력을 요하는 게임인데 쏘는 느낌이라든지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느낌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전략적인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벨 디자인, 그러니까 어떤 동선에 대한 좀 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기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일반화될 수밖에 없었던 형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주 동안 쏘는 재미는 봤다는 것들은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뭐 벌텍스라든지 뭐 메쉬를 이제 생성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연산이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뭐 내부에서 수학을 좀 잘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네. 모르니까 계속 근본부터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네.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마 프레임 레이트 단위로 이렇게 벌텍스를 계속 생성하면 폴리곤스라든지 엣지라든지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최적화를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질문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버텍스가 많이 차지한다는 거는 알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는 했는데 네, 아직 저는 그 1차적인 목적이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려진다는 거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기기를 PC용으로 잡았던 이유는 최적화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UX적인 환경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기기를 오큘러스 저 PC용으로 잡았던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스탠드얼론 기기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 저희가 빌드가 되지를 않았어서 아, 퀘스트 같은 경우는 네,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그 기획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 같은 부분은 아까 이제 기획을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문서 포맷으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주로 사용을 했던 건 노션을 이용해가지고 전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뭐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거 짜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뭐라 할까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그런 거는 아, 네. 전체적인 라인만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FPS 게임이면 총을 쏴야 되는데 발사하는 데 있어서의 뭐 타임 시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데미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네, 짧은 시간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앞에 세 분 긴장하고 계신데 예, 긴장 푸셔도 됩니다. 이게 뭐 혼나는 자리가 아니고 보니까 최종 발표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칭찬받는 자리니까 네, 잘하신 거 자랑스럽게 발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큰 장점은 그 본인이 커스터마이징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발전시킨다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인용으로 하게 되면 들어가는 공수가 멀티플레이어 들어갔을 때 공수가 2배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훨씬 많이 들어가고 동기화라는 것에서 많이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총에 대한 커스터마이징만 돼 있지만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무기로 했을 때 돌을 던진다든지 뭐 후라이팬으로 내리친다든지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과연 어떠한 오브젝트를 그렸을 때 이걸 총으로 인식하고 어떤 걸 후라이팬을 인식해야 되는지를 다 개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공수가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전략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생각을 전에 한번 해봤었었는데요. 바로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이게 어떤 오브젝트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서 일단은 이것은 맨 처음에 어떤 것을 생성을 하고 이거는 이런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지정을 한 후에 그림을 그리는 걸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거의 단점으로는 이제 정말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서는 그 정도까지밖에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었는데 세 분의 역할이 이제 어떤 분이 기획을 했고 어떤 분이 좀 디자인했고 어떤 분이 개발했는지에서는 다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은 뭐 팀 뭐 어레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포톤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기획은 누가 담당을 했고 담당을 여쭤본 거예요. 기획은 누가 담당을 했고 개발에 누가 담당을 했고 디자인은 어떤 분이 담당했고 당연히 이제 후가공 부분은 당연히 다 같이 하는 거지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강의를 나가긴 하지만 강의 나갈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유니티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SS는 지금 30만 개가 넘어요. 지금 이런 그 프로젝트 발표는 제가 솔직히 조금은 아니고 조금 몇 군데 가본 결과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유니티 SS는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한 역할이 그래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니티 SS로 화려하게 보여서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이제 여러분이 취업을 하실 때 그런 인사 담당자나 실무 담당자가 과연 이 친구의 역할은 뭐 어디까지 했지? 라는 의심을 하는데 요즘에는 유니티 스토어에서 논문에 따지면 카피킬러라고 하죠. 유니티 SS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돌리는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미 인사 담당자, 실무 담당자가 다 보기 때문에 이거 유니티 SS 다 나온 거네? 라고 하면
과연 이 친구의 역할이 뭐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 최종 발표 끝나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하실 때는 유니티 에셋 말고 여러분이 직접 만드신 에셋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거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녹이시면 훨씬 더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가 있어요. 많은 그 취업을 했는데 나는 확실하게 저 친구보다 훨씬 잘했는데 왜 안 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바로 남들이 사용했던 에셋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서울이나 이런 데에 콘텐츠 회사에 보통 들어오는 이력서는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보통 하루에 막 600장, 700장이 돼요. 이런 국비 지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쟁 상대는 이제 사회로 나가서 그들과 같이 붙어야 되는데 그들과 과연 이겨서 뭘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 똑같이 유니티 에셋 쓰고 다 똑같이 다른 에셋 쓰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의 콘텐츠, 여러분들만의 세계관, 여러분들만의 그런 로직을 가지고 승부를 본다면 취업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